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바로 직전에 올려놨던 영상, 1번 영상, 대세 판단의 중요성과 투자 수익과의 관계 1번 영상을 반드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지금부터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세 판단과 투자 수익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서 여기까지 온 건데, 지금 보시면 그때 그 당시에 대세는 박스권 장에서, 여러분 그죠? 예, 박스권 장에서 하락하고 있었는데 증권주, 조선주를 필두로 업종 대표주들이 하락을 했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아까 우선 삼성증권이 증권주의 넘버 1이니까 2013년도, 2012년, 2013년도로 올라가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어때요, 여러분? 이미 하락을 하고 있죠. 여기 보면 2011년도에 고점을 치고 쭉쭉쭉쭉쭉쭉쭉쭉쭉 하락을 하다가 2015년도에 잠깐 급등을 했으나 결국 다시 하락했지. 야, 이 증권주 보면 뭔가 큰일 벌어질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이따가 또 얘기할게요, 이것도. 어쨌든, 자,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었고, 조선주를 보면, 그때 그 당시에 보면, 보세요. 이미 아작이 나고 있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미. 그리고 역시 반등 줬다가 다시 엄청난 하락을 하잖아. 근데 지금은 경제가 최악이요. 이게 아까 영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도 영상을 많이 떠갖고, 오늘. 여러분, 그죠?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다가 금리 인하를 다시 할 정도로 경제가 지금 안 좋아요. 우리나라 IMF보다도 체감 경기가 더 안 좋습니다. 그러면 경기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조선주는 아작이 나야 돼요. 근데 조선주가 오히려 안 빠집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한국이 위험하다고 주식을 다 팔고 도망가야 됩니다. 근데 외국인들 누적으로는 이상하리만큼 안 팔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 초보자들. 이것도 잘 생각해야 돼. 이미 보면은 아작이 나고 있죠, 여러분. 이 업종의 대표주들 보면 철강주 안 봐도 비디오래니까. 이거 보나 마나죠, 여러분. 조선주가 꺾이는데 철강주가 안 꺾이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어때요? 확인됐죠? 근데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근데 이거는 지금 이걸로 보면 안 되는데, SK 바이오랜드가 그때 그 당시는 바이오랜드였었어, 여러분. 그때 그 당시 일단 휴원수를 내가 먼저 보여줄게요. 휴원수 글로벌이 그때 그 당시는 휴원수입니다. 이거 투자 전략에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아까 이종복 그 투자클럽에 보면, 자, 2012년 2013년도로 가면 보세요, 여러분. 여기가 바닥이잖아. 봐봐, 오히려 얘들은, 그죠? 그 다음에 저 당시에 엄청난 거래량이 수반되어 있습니다. 이게 매직 거래량이라고 내가 알려줬죠, 여러분. 어때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를 잘 보란 말이에요. 대세 판단과, 그죠? 종목을 잘 고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눈에 보이십니까? 매집만 잘 알아내도 되는, 매집만 잘 알아내도. 휴원수가 저때 저 당시 이랬던 주식이에요, 여러분. 이랬던 주식. 자, 다시 내가 사람들한테 강의하는 원고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 보면 급등주. 자, 이거죠. 나는 아까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제목을 보여줬지만 대세와 이거는 너무나 중시역입니다. 자, 대세를 먼저 가야지 되겠다. 자, 보면 이종복은 이렇게 대세 판단을 완벽하게 이미 그냥 내 스스로가 강세장, 약세장 구간을 먼저 쪼개놓고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대세는 2003년도가 출발점인게요. 2003년도가 우리나라 대세의 출발점이에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지 내가 알려줄게요, 여러분. 저점을 기준으로 127일 동안 급등했다가 급락 조정이 나올 때 저점을 찍고 다시 급등을 하면서 139일 동안 올라갔어요. 이 사이클이 완성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274일이요. 274일이면 1년 이상이죠. 1년을 보통 우리가 252주 신고가라고 하죠. 거래일수가 일반적으로 252
플러스 3, 4, 마이너스 10 정도. 그래서 1년 실제 거래 일수는 240 후반부터 250 후반 정도의 거래 일수가 1년 거래 일수입니다. 한 1년 이상 조금 더 올라갔을 때 보면 N자형 목표치로 올라갔는데 보면 127 변곡점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어느 시점이 127 변곡점에 찼단 얘기가 됐겠죠. 근데 거기서는 목표치가 조금 더 남았었어요. 그래서 이 기세를 이어서 주가가 더 올라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N자형 목표치가 완성이 되고 변곡점도 완성이 되고 추세가 이탈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엄청난 급락장이 나오죠. 이렇게 상승 추세로 갈 때는 추세를 완성하고 조정이 나올 때 엄청난 급락장이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초보자들은 여기에 걸려서 낭패를 봅니다. 이런 데 걸려서 낭패를 보는 거예요. 우량주 장기 투자가 이럴 때 위험한 거예요. 이렇게 대세의 끝자락에서 우량주 장기 투자할 때는 되게 위험합니다. 근데 지금은 대세의 끝자락이 아니잖아요. 그죠? 엄청난 게 오랜 기간 동안 상승을 했다가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하락을 하고 박스권에서 어디로 갈까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시장이잖아. 저 때하고는 다르죠. 출발점하고는 달라요. 어쨌든 간에 저런 식으로 대세마다, 그죠? 예, 대세마다 시장의 목표치가 있는 거고, 보세요. 해외 시장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수급이 있는 거고, 환율이 있는 거고, 누적 수급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종목은 이게 하나의 알고리즘인 거예요. 다시 해외 시장 얘기할게요. 내가 왜 해외 시장이 정확한지 알겠습니까? 해외 선물 엉뚱한 방송 듣다가 깡통 차는 사람들, 내가 해외 선물을 매일같이 리딩은 못하지만 왜? 잠자야 될 거 아니야.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얘기합니다. 특히 종가 무렵에. 아시겠습니까? 주식이 거의 80% 이상 주식 방송이지만 선물 얘기도 하루에 3번은 얘기합니다. 혼자 하다가 깡통 차지 말고 방법을 찾으세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대세를 분석하는 거고, 이와 같은 이치로 분석을 했을 때 이제 다시 이쪽으로 급등주도 연도별로 여기 보시면은 밀레니엄 때부터 급등주 계보가 있는 겁니다. 보이십니까? 밀레니엄 때부터 급등주 계보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근데 저거 얘기할 필요가 없고 지금은 2013년도만 얘기할 겁니다. 2013년도를 가면 아까 이제 얘기했던 거, 이제 CTC 바이오, 셀 바이오텍 이제 나온다.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자, 2010, CTC 바이오, 이때 이 당시가 사스구나. 2009년도가 사스 같은데? 여러분, 그죠? 자, 과거 급등주 사례 1번. 이게 시간이 지나면 2011년, 2012년, 2013년도로 넘어온단 말이야. 봐봐. 그러니까 미리 급등을 해놓고 매집이 끝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가요? 이제 쭉 어떤 패턴으로 갑니까? 여러분 쭉 레간제형 패턴으로 가죠. 이도 마찬가지. 아까 내가 지금장이 5G하고 자율주행 인공지능이 지금 현재 상태에 그때 그 당시에 이런 패턴과 유사하다고 그랬는데 이거 봐봐 여러분.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올라갔다가 25,000원에서 얼마까지 급락 조정이 나옵니까? 여기 중간에 이렇게 엄청나게 급락 조정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사갖고 이렇게 급락할 때 손절매를 하면 여기서도 손실을 되게 크게 본다고.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다? 이종복이 같은 진짜 전문가가 필요한 거라니까. 여기서 이걸 안 사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목표치만큼 올라왔을 때는 안 사면 될 거 아니야. 이게 N자형 목표치 분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내가 영상 하나 올려줬잖아. 해외 선물 얘기할 때 N자형 목표치 분석으로. 보이세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줄인 겁니다. 큰 상승이 나오고, 자, 보세요. 이렇게 매집이 한번 있다가 큰 상승이 1, 2, 3, 4, 5로 가죠. A, B, C 주종으로 확 죽잖아. 엄청나게 큰 시세가 폭발하고 나서 결국은 저렇게 죽는 겁니다. 종목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셀바이오텍. 셀바이오가 이제 보면은 CTC 바이오가 그렇게 매집을 끝내놓고 급등을 하니까 이제 같은 유산균 관련주 셀바이오텍이 움직여야지. 엄청난 매집. 거래량 바닥 후 이평선 밀집에서
거래 증가시키면서 급등을 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저게 급등하고 나서 내가 교육을 이렇게 시켜주는 거야. 상투를 어떤 식으로 쳤는지가 여기 보일 겁니다. 패턴 분석 2지 여러분. 그 다음에 패턴 분석 자, 두 개만 보여준 거예요. 저기도. 자, 그 다음에 바이로메드 2011년 2012년도 매집 후 급등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 패턴 2 저렇게 매집이 된 상태에서 시세 분출을 할 때는 어떻게 가요? 여러분 이렇게 레간저형으로 간다고. 아시겠어요? 5G가 지금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핸드폰 그 단말기 회사 그 다음에 자율주행 카메라 모듈 이런 게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주식이 있을 때는 지수가 큰 변동성이 생겨도 결국은 상투를 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됐죠? 아까 보면 어떻게 됐죠? 딸려 올라가죠. 그리고 다시 급락 조정이 나오고 또 지수가 딸려 올라가고 그게 반복되잖아. 그럼 지금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대충 감이 잡히는 거지. 그래서 대세 판단의 중요성이 하나가 나오는 거고 투자 수익과의 관계가 하나가 나와서 대세 판단과 투자 수익이 어떤 게 연결성이 있는지 이게 제목으로 나와서 대세 판단의 중요성과 투자 수익과의 관계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다. 여기 초보자들한테 내가 되게 쉬운 얘기 하나 해줄게. 여러분. 여러분들이 대형주를 가지고 수익을 내려면 주식시장이 61선 위에서 움직일 때가 여러분들이 대형주로 수익을 내기가 용이한 겁니다. 여기 초보자분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61선 위에서 움직였던 곳은 여기밖에 없잖아. 여기 1월 중순부터 여기 4월 중순까지. 여기서 여러분들 대형주의 흐름을 잘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죽을 때는 대형주가 또 먼저 죽는다고 그랬죠. 주도주만 살아있고 지금 대형주들이 지금 죽은 건지 이미 4월 달부터 꺾이기 시작했는지 5월 초에 꺾이기 시작했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겁니다. 한번 대표적으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기 보면 포철서부터 이런 주식들 보면 이거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여기 초보자분들. 알겠어요? 봐봐. 포철은 4월 중순서부터 이미 꺾이기 시작했잖아. 보이십니까? 현대제철 봐봐. 4월 달부터 이미 꺾이기 시작했지. 안 봐도 비디오지. 동국제강도 봐봐. 4월 중순서부터 이미 꺾이기 시작했잖아. 봐봐. 여기 초보자분들. 대세 판단의 중요성과 주도주를 어떻게 공략해서 투자 수익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형주에서 당할 일이 없었지. 그래, 이종복의 원맨쇼를 보면 그래서 저걸 알려줬던 거거든, 여러분들한테. 근데 뭐 이게 뭐 먹어야지 이거를 사람들이. 그리고 사실 더 얘기해야 됩니다. 지금 2013년도 이후에 누적 수급하고 그래 2016년도만 한번 보여줄게요. 그 되게 위험했을 때 한번 수급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봐야 되냐면 2016년 3월 달로 가야 됩니다. 2016년 3월 달로 가면 2016년 3월 달로 가면 자 2016년 3월 달을 가보시면 만기 1주 때를 봐야지 그래야만 누적 수급을 보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자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을 비교를 하면 봐봐. 저 당시의 특징이야 이게 여러분. 옵션의 가격서부터 특징 다 나옵니다. 내가 왜 해외 선물이 강력한지 이거 계속 어필해주고 가야 돼. 자 미국 시장 이중바닥 우리나라 이중바닥 봐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바닥을 친 시점이 유사하죠. 근데 이때도 나스닥은 저점이 깨졌었네. 그죠?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시장과 함께 역배열해서 지금 뭐를 뚫고 올라가요? 여러분 여기 봐봐. 여기를 봐보라고. 여기를 61선을 뚫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딪히더라도 21선 안 깨야 돼요. 여러분 지금 주식시장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 해준 거야. 이것도 팁 하나 알려준 거예요. 저 당시 주식시장이 이렇게 움직였어. 아시겠습니까? 콜옵션을 보면 진짜 아작이 났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1년 이상 진짜 이거는 초토화라고 하는 거야. 이거 초토화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자
이렇게 돼 있고 누적 수급을 한번 보여줍니다. 누적 수급을 보면 저 당시에 외국인들 누적 수급을 보면 자 봅시다 여러분. 9개월에서 1년짜리 누적 수급은 15조 이상 매도잖아. 봐봐. 확인됐죠? 근데 선물 시장에서는 이미 뭐가 들어오기 시작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환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이거 옵션 필살 40기법에 이것도 실전 기법이 있어. 여러분. 현물은 지금, 선물은 미래. 아시겠습니까? 저건 분명히 외국인들 매도가 월등히 많잖아요. 그죠? 그럼 주식시장 아작난다라고 생각해야 되거든. 근데 선물에서 환매수하는 거를 주목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 당시에 환율을 봐야 됩니다. 초보자들 알고 있습니까? 진짜 너무 많은 시간 또 여기다 쓰면 안 돼. 저 당시에 환율을 보면 자 2016년도 보면 저 당시에 환율이 보면 1250원대 정도는 나오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 들어갑니다. 주식시장 바닥으로 아작났어. 주식 매도가 15조가 넘었어. 환율이 1250원까지 갔어. 그럼 장이 아작나야 돼. 근데 이중바닥으로 바닥을 찍더니 그죠? 60일선을 돌파하고 올라가고 있었어. 선물 시장에서 환매수가 들어오고 나서 선물 시장에서 먼저 나왔다. 뭐가? 신호가. 왜 내가 선물을 중시 여기는지 알고 있습니까? 여기 초보자들? 지금도 비슷하잖아. 더 이상은 안 되고 이토마토로 오세요 여러분. 그 다음 환율 얘기 좀 해줄게요. 이미 저렇게 되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주식시장이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가정이 되면 이미 쟤네들은 선물에서 4조 이상 상방을 구축해 놨으니까 주식 15조 팔았잖아.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환매수가 들어와야지. 왜? 환율 1250원대에서 우리나라에 돈을 끌고 들어와갖고 낙폭과대 업종 대표주들 막 사버리면은 환율이 내려가기만 하면 뭐가 생깁니까? 쟤들한테 뭐가 들어와요? 환차손이 아니고 환차이익이 들어온단 말이야. 환차이익도 들어오고 종목들이 바닥에서 매수했으니까 그 종목들이 올라가기만 하면 주식에도 수익 나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환율이 1200원 이상에 있을 때 만약에 메리트가 있다면 쟤들은 주식을 사러 들어온단 말입니다. 구조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주식을 사러 들어오면 외화가 유입이 되면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되겠죠. 그죠? 그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야 되겠죠. 그래서 환율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초보자분들. 아시겠습니까? 대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대세 속에서 시장의 중심주, 그 다음에 그죠? 그런 걸 잘하면 투자 수익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명히 확인됐죠, 여러분. 분명히.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 한 겁니다. 잘 한번 새겨 듣고 이걸 다 알아들으려고 하지 말고 이종복이가 여기서 얘기했던 용어들만이라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기를 권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